이번 시간에는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1제곱cm와 1제곱미터 그리고 1제곱킬로미터가 있는데요. 먼저 1제곱cm는 가로가 1cm이고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1제곱cm는 1cm 곱하기 1cm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1제곱cm입니다.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합니다. 그러면 1제곱미터와 제곱cm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1제곱킬로미터와 제곱미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이 먼저 결론을 적어놨습니다. 1제곱미터는 10,000제곱cm이고 1제곱킬로미터는 100,000제곱미터입니다. 0이 6개가 붙어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100,000제곱미터인데 이 두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곱미터는요. 여기 1제곱cm는 1cm 곱하기 1cm였잖아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런데요. 1m는 몇 cm일까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1m. 1m는 100cm이잖아요. 1m는 100cm. 그리고 여기 있는 1m도 100cm니까 1m 곱하기 1m는 100cm 곱하기 100c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00 곱하기 100은 만이잖아요. 그래서 1제곱미터는 10,000제곱cm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1제곱킬로미터는요. 1제곱킬로미터는 가로가 1km고 세로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1제곱킬로미터인데 자 그래서 1km 곱하기 1km라고 썼어요. 1km는 몇 미터일까요? 1000m죠. 1km는 1000m니까 이것 대신에 1000m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1km 대신에 또 1000m를 썼어요. 1000 곱하기 1000 하니까 100만이 나옵니다. 0이 6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결론을 외우면 되겠죠? 1제곱cm는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고 1제곱미터는 가로가 1m, 세로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그것을 제곱cm로 고치면 10,000제곱cm가 되고 1제곱킬로미터는 가로가 1km, 세로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1제곱킬로미터는 100,000제곱미터가 된다. 이걸 잘 외워서 답이 틀리지 않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직사각형에서 여기가 가로고 여기가 세로인데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직사각형의 가로가 4cm, 세로가 2cm입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2가 되어서 8제곱cm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정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정사각형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데 정사각형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몇 번 곱하면 된다? 2번 곱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3이 되어서 9제곱cm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름모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마름모를 그려 놓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마름모를 그려 놓았어요. 마름모가 뭘까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사각형과 마름모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도 같아야 되고 각도 4개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각도 똑같아야 정사각형이고 길이 4개가 같으면 그것은 정사각형이 아니고 마름모입니다. 자, 그래서 마름모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마름모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각선 2개가 수직으로 만납니다. 대각선 2개가 수직으로 만나는데요.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것이 마름모의 넓이입니다. 그런데 마름모의 넓이를 왜 이렇게 구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여기 지금 대각선이 있잖아요. 마름모의 대각선인데 이 마름모의 대각선과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었어요. 밑에도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대각선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 대각선과 또 평행한 선분을 그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그으면 바깥에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삼각형이 지금 몇 개가 보여요? 삼각형이 8개가 보이죠? 이 8개의 삼각형 넓이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이 전부 다 가라고 표시해 볼게요. 여기 넓이가 전부 다 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름모는 가라는 넓이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바깥에 있는 직사각형은 가라는 넓이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는 마름모 넓이의 몇 배가 될까요? 마름모는 가 넓이가 4개, 직사각형은 가 넓이가 8개니까 2배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이렇게 구했잖아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라고 구했는데 이 가로 길이가 뭐예요? 마름모에서 대각선 길이죠. 이 세로 길이가 다른 대각선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이것이 직사각형 넓이입니다.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여기에서 보면 가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한 대각선 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세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마름모에서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이것이 직사각형 넓이인데 마름모 넓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마름모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 지금 마름모가 있는데요. 이 넓이를 구해보면 한 대각선 길이가 4고 다른 대각선 길이가 3이에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대각선 길이 2개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넓이는 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 여기 삼각형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밑변이죠. 그리고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으면 그것이 높이가 됩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왜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직사각형을 그려 놓았습니다. 직사각형을 같이 그려 놓았는데요. 여기는 삼각형이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높이를 그려 놓았는데요. 그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가 어때요? 이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합동이면 넓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 넓이, 그럼 여기도 가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삼각형도 합동이에요. 넓이가 똑같겠죠? 여기를 나 넓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은 가 넓이와 나 넓이를 더한 거죠. 여기 직사각형은요. 가 넓이가 2개가 있고 나 넓이도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는 삼각형 넓이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겠죠. 거꾸로 생각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2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자,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했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이 가로를 밑변으로 표시를 해놓았죠? 그리고 세로 길이가 삼각형에서 높이가 똑같죠?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표시된 대로 쓰면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것이 직사각형 넓이잖아요. 가로, 밑변, 세로,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2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두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밑변 길이가 4고 높이가 2입니다. 넓이는 4 곱하기 2 그리고 나누기 2 이렇게 되어서 4 곱하기 2는 8이죠. 8 나누기 2는 4니까 넓이는 4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삼각형은요. 여기 지금 둔각 삼각형이잖아요. 둔각 삼각형에서 이것이 밑변인데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둔각 삼각형에서 높이는 밑변에 연장선을 긋고 여기서 수선을 그은 이것이 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3 높이가 이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2가 되어서 2, 3은 6 나누기 2니까 3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집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하자. 이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행사변형이란 마주보는 편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평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고 이렇게 두 개도 평행합니다. 평행사변형을 선생님이 그려놓았는데요. 여기가 밑변이고 그리고 밑변에서 연장선을 그어서 수선을 내리면 그것이 평행사변형에서 높이가 되는데요. 그러면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높이를, 평행사변형에서 높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을 그었잖아요. 이렇게 수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똑같잖아요. 합동입니다. 딱 포개면 포개어집니다. 그것을 합동이라고 하잖아요.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가 같겠죠. 그래서 여기를 가넓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가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습니다. 자, 합동이니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것을 선생님이 네모라고 할게요. 여기 네모면 여기도 네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 길이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동그라미라고 해보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밑변의 길이는 네모와 동그라미를 더한 길이죠. 밑변의 길이가 네모와 동그라미를 더한 길입니다. 자,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삼각형, 가삼각형을 없애버리고 여기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집어넣을 거예요. 합동이니까 넓이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집어넣으면 결론적으로 평행사변형이 뭐로 바뀝니까? 그렇네요. 직사각형으로 바뀌네요. 이런 직사각형으로 바뀌는데요.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하잖아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 구하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뭐가 돼요?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똑같잖아요. 이 길이가 동그라미하고 사각형을 더해 놓은 거죠. 동그라미와 네모를 더해 놓은 거죠. 그런데 아까 동그라미와 네모를 더해 놓은 게 밑변의 길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 가로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 밑변의 길이를 쓸 수 있죠.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세로 길이가 뭐예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높이라고 적혀 있죠. 높이.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무엇과 똑같았다?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똑같았다. 그리고 세로 길이는 평행사변형에서 높이와 똑같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없애고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했는데 그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해졌는데 그 가로가 밑변의 길이고 세로가 높이였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 선생님이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밑변의 길이가 5cm고 높이가 2cm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어떻게 구해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넓이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다리꼴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사다리꼴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다리꼴을 그려 놓았는데요. 사다리꼴은 한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것이 사다리꼴이잖아요. 여기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합니다. 여기가 아랫변, 여기가 윗변, 그리고 아랫변과 윗변 수선을 그으면 여기가 높이가 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그런데 사다리꼴 넓이가 왜 이렇게 구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다리꼴 넓이 구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다리꼴을 뒤집어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놨어요. 똑같은 사다리꼴을 뒤집어서 여기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아랫변의 길이가 이 길이죠. 그럼 여기가 아랫변의 길이가 되잖아요. 여기는 아랫변의 길이가 되고 여기 윗변이 여기 있죠. 여기가 윗변의 길이입니다. 윗변인데요. 사다리꼴 두 개를 이렇게 뒤집어서 갖다 붙여놨는데 그러면 이 큰 사각형은 어떤 도형이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는데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했잖아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요. 여기 지금 밑변에 해당하는 게 이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아랫변과 윗변을 더해 놓은 거죠. 아랫변과 윗변을 더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높이를 곱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평행 4변형의 넓이가 되잖아요. 여기 지금 나누기 2를 제외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행 4변형에서는 밑변에 해당하는 거죠. 밑변의 길이, 이게 밑변의 길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높이 하면 이 큰 평행 4변형의 넓이가 구해지는데,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사다리꼴을 뒤집어서 갖다 붙여놨으니까 사다리꼴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평행 4변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2 더하기 3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면 되는데 2와 3을 더하면 5잖아요. 5와 2를 곱하면 10이고 10 나누기 2 하니까 5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가 구해집니다.